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북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저는 사실 농업연구원이었지만 반도체 공학을 하려고 해서 김책공업대학까지 갔던 사람인데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반도체 1위라는 것, 그다음 거리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요, 야, 남조선이 이렇게 강력한데 저 북한이라는 것이 지금 제주도 경제력도 안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전라남도 고흥군 경제력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런 야만한 걸 놓고서 남한도 쩔쩔매고, 심지어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육제회담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쩔쩔매는데, 우리가 저쪽에 살았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작고 실제 알아보면 강성되고 그러지만 얼마나 거짓 속에서 빛만 살짝 보면 확 녹아내리는 그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살아봐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인권운동, 선교운동, 통일운동 많이 회의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제 결론이 뭐였냐면요, 저 김정일이가 욕을 많이 해서 여기서 떠들어서 저기 변화되기는 안 되는 구조다. 그래서 신정정치라는 그런 특수한 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변할 수가 없는 게, 신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착각해가지고 자꾸 육자회담하고 햇빛 정책하면은 변하겠지, 그 사람들 뭔가 양심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오겠지. 근데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에서 만악의 악인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이상 없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 흔히 아시는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얘기,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행히도 저는 북에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어딜 때려야 무너진다는 것. 북한의 특징을 가만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없는 겁니다. 공산권에도 없는 거고요. 지난 공산권이 있었지만 이전은 없죠. 첫째로 폐쇄라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만 알면은 뒤집으면 다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폐쇄로구나. 항일전쟁도 자기가 일본을 때려부시고 이겨서 독립운동가가 아야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나폴레옹 거보다 더 크게요.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통하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바보는 아닌데, 아, 폐쇄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6.25 전쟁 같은 것도 완전히 제가 일으킨 3차 대전 같은 큰 사건인데도 미국이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워놨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뭐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부 주민들을 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폐쇄라는 자신감 때문에 한 것이죠. 폐쇄를 뚫는 것이 그 다음에 전략이다 라는 그 자신감을 들었습니다. 뚫는 것은 뭐냐, 라디오 전파를 뚫을 수 있고 여러가지 풍선을 뚫을 수 있는데, 특히 북한에는 풍선 이상 없다 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라디오라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에서 이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라디오가 일반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에서 보통요. 있어도 채널을 다 고정해서 뿐만 아니라, 여기도 북한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지만 장애파는, 북한은 생명을 걸고 막습니다. 이 장애파를. 그래도 보내주면 듣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제한성 때문에 정말 저 폐쇄를 뚫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면에서 미국 정부도 라디오 방송을 후원해요. 흔히 생각하는데 라디오야 있지 하고 당연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B라는 그거는 후원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를 진짜 어떤 영향력 없이 뚫을 수 있는 게 뭐냐,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요,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풍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려고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한 해에 30억을 썼답니다. 네. 근데 그나마 그것도 2000년 정상회담 들어갈 때
김정일이가 요구한 것이 들어오려면 첫째 이거 들어달라. 대북 방송하고 삐라를 중단해달라. 이게 전략입니다. 뒤집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중지됐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속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없지, 돈도 없지, 어떡하나. 그래도 좀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무 풍선을 있잖아요. 삐라나, 삐라들인데요. 네, 이게 하나 넣어준 거, 이건 여러분들 보라고 한 건데, 종이, 이거 할 때는 이렇게 김성 사진 붙이면 멋지거든요. 그래서 붙인 거고요. 이제는 비 올 때, 이거 젖으면 다 찢습니다. 젖이게. 그래서 이게 비닐로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도 가난한 것 같은데 이게 비약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예, 북한 이거 쏟지 않으면 어느 때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는데 고풍선이라는 것이 날리면 한 30분 정도에서 터집니다. 그 기압 차이에서 자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하나씩 매달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넓은 땅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한 2003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한 100개 싸면 물집이 생겨 피가 나죠. 다 집어던지고 그러다 탈북자가 무슨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나? 그러다가도 끝까지 해야 된다. 누구 정도 하나인데 깜깜한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6.25 전쟁을 꼭 미국으로 밀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이거 깨치워야 된다. 그래서 그 심정으로 하다 나니까 2005년 7월에 대형 풍선을 개발했습니다. 그 대형 풍선 지금 사진이었는데 한 12m, 2m 폭의 큰 비닐 풍선인데요. 그거 하나 날리는데 6만 장의 삐라가 날아간다. 이거 작은 삐라가 있는데요. 떨어졌네요. 여기가 조금 작은 거, 그 기준으로 합니다. 여하튼 요겁니다. 요 내용을 함축한 겁니다. 이거 책 분야인데. 그래서 그거 날리면서부터 무슨 반응이 났냐면은 제가 시간상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삐라